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쉬, 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테크 유튜버 이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섭이라 부르면 안 되겠다. 이섭 형님이지. 큰 형님이지. 사실상 테크 유튜버 중에서 이섭, 이 사람이 지금 게임으로 따지면 침착맨 정도의 위치 아닌가? 일단은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테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막 100만, 200만이 오질나게 많아요. 한국 내에서도. 근데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사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야. 야 100만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야 200만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게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힘든 게 왜 그렇냐면 테크는 뭔가 좀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사더라도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이런 걸 검색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테크 유튜버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는 내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딱 시작할 때만 해도 유명했던 사람이 거의 한 5년 전이지. 그때는 JM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거든, JM. 그래서 내가 유튜브 맨 처음에 그 JM 옛날에 그 사람 방송했을 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1년차 구독자 몇 명이었냐고. 그러니까 1년차에 1,400명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유튜브 구독자 내 목표를 잡은 게 1년에 1,400, 2년째 10,000명, 3년째 3만 명을 잡았는데 이게 진짜 운 좋게도 3년째 거의 대기 한 정확히 3년째 된 9월 25일 대기 2주일 전에 딱 3만 명을 채웠거든. 근데 그 이후로 2년이 지나가지고 좀 있으면 5년째인데 4천 명 늘었다. 그래도 왔다시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요. 이 유튜버 중에서 이제 테크 유튜버 중에서 지존인 찍은 이제 이섭 큰형님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는가 이게 돌아다녔는데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쫙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배성재 텐 요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와서 보면 유튜브라는 게 정말로 그런 공중파와 그 사이에 이어주는 약간 세미 프로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들은 희한한 애들 다 모여놓은 그런 느낌이면 아프리카 팀이 약간 희한하지, 그지? 음주의 리그라고 하면 지금 와서 유튜브는 실제로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채널을 개설하니까 세미 프로 리그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있어 큰형님도 이게 올라오게 된 거야. 이렇게 쫙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상 침착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연예인이잖아, 연예인. 그래갖고 있는데 이 배성재 형이 물어본다 봐, 성재 형이 그 왜 혼인 신고를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는 간단해.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귀찮다는 일본말로 맨도쿠사이 외워라. 외워라. 맨도쿠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말은 동사무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청까지 가야 한다라니까 배성재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같이 한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김풍영이 그래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 김풍한테 이게 토스를 해버리는 거지. 토스를 딱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풍영한테 당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 방송이었나 봐. 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차라리 죽을 때 다 하지 왜 그러니까 그러면 더 편하겠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짤방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 DC에서 봤는데 DC 반응은 그런 거야. 우선은 DC에서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보름한테 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냐라는 거.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랑 김보름 사건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상 김보름이라는 그 스케이팅 선수지. 스케이팅인가? 뭐 이게 쇼트트랙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스피드 발음이 안 돼. 내가 알기로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국민 쌍년이 됐었잖아. 근데 그 국민 쌍년으로 만드는데 캐리했던 게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런 해설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배성재 아나운서가 해설을 잘못한 게 맞아. 이건 맞아.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아마 그렇게 말얘기했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도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에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걸 몰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김보름 완전히 중심 만들어놨지, 그치? 근데 이 이후로 뭐 이제 그 김보름이랑 노선영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김보름이 이겼어.
김보름이 어떻게 보면 나도 근데 김보름이 나쁜 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다 알고 보니까 또 그거 아니더라고. 그게 결과가.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배성재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데 뭐 절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그거야. 있었보고 현명한 거다. 혼인신고 먼저 해버리면 이혼하기가 겁나 빡시다. 그러니까 입섭이 하는 게 현명한 거다. 그래서 몇 년 같이 살아보고 이 정도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때 하는 게 현명한 거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 그래서 퐁퐁각 피하기 무빙 쌉질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새는 많이 미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저게 엄청 똑똑한 거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뭐 그 약속의 10년 뭐 드립부터 여러 개 나오다가 그러다가 배슬기랑 결혼한 애 아닌가라는데 그 배슬기랑 결혼한 사람은 입섭 아니고 리섭 입섭 아니고 리섭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런 느낌이야. 일단은 지금 와서는 혼인신고를 바로 안 올립니다. 실제로 안 올려요. 올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 친구 전가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결혼하고 7년 뒤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나이가 드니까 애가 잘 안 낳아지니까 그 시험관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그때는 그 혼인신고가 박혀 있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험관 이런 거 하면 막 배 주사 꽂고 되게 힘든가 봐, 그게. 그래서 그때 올렸는데 지금 확실히 결혼 트렌드 추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게 합니다. 그래서 왜 늦게 하냐면 옛날에 동거 같은 느낌이 있어.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옛날에 동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거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 패턴의 파악이잖아. 생활 패턴이 안 맞으면 그게 진짜 그렇게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 내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친구들이 좀 남자들이 좀 잘 치워. 근데 여자들이 안 치우거든. 막 허물 벗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나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 나도 이게 보면 나보다 덜 치우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고 나보다 잘 치우는 여자, 깔끔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깔끔한 여자를 만나면 보통 이 깔끔한 사람이 엄청 힘들어해. 괴로워해. 근데 괴로우면 지가 치우면 되네. 내 친구들은 그냥 지가 치우고 참고 말거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보통 깔끔하면 남자를 갈고, 그런다 개같이 갈굼 당했거든. 근데 그러다가 내가 반대로 이제 나보다 좀 이제 깔끔하지 못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난 게 맨날 홀수를 줘야도 홀수를 맨날 먹는데 홀수를 맨날 베개 밑에 놔도 그 껍데기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원래 이런 애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방법을 바꿨지. 자기야, 이거 3번 걸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오빠. 이러다가, 한 번 걸렸을 때, 오빠 미안해, 오빠. 이러고 2번 걸렸네. 미안해, 오빠. 이러고 3번 걸렸네. 미안해, 오빠. 이러는데, 어차피 괜찮아. 3번 걸려도 화도 나지도 않아. 그래서 잠깐만, 자기야, 시켜볼 게 있어. 이래가지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오히려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그게 더 편했어. 그게 나는 이거를 딜의 개념으로 내고로 끌고 가거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고의 개념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게 난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여튼간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이 사람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맘카페를 가봐도 맘카페 내에서도 현재는 혼인신고를 되게 늦게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다 늦게 합니다. 맘카페 가도. 근데 가장 많이 혼인신고를 언제 하냐면 그래도 1년 안에 혼인신고를 올리는 경우가 52.05%로 그래도 1년 안에 이렇게 살아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혼인신고는 뭐 특별한 경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세금 같은 부분이랑 얽혀있는 경우도 있고 청약이랑 얽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결혼이라는 게. 근데 다만 어차피 너무 늦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또 사실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다 이렇게 적용되게 돼 있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난 좀 이렇게 입섭이라는 사람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입섭이라는 사람을 거의 10만 대부터 봤거든. 10만 대부터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확실히 캐릭터가 좋아. 캐릭터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배우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뭐 편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우 자체의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 자체가 좀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뭔가 조금 정감이 가는 게 있잖아.
뭔가 좀 정의가 약간 보듬어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카와이한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 테크 유튜브의 지존으로 자리 잡은 것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나는 개인적인 그런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뭐 그냥 내 지나가다가 보이는 유튜버가 아는 사람이 있길래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입섭이라는 사람이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때까지 지켜본 바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 커플들이. 그러면 보통 둘 다 괜찮더라고. 보통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결론은 근데 그런 입섭도 혼인신고를 바로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 김풍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똑같은 이유일 거야. 똑같은 이유일 거야. 근데 지금 와갖고 허허 뭐 그렇다고 하던데라고 말해도 진짜 그런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입섭이란 캐릭터의 매력이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